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해야 하고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문용 투자 이브닝 쇼의 고수 책 읽어주는 부자아빠 정재호입니다. 자, 오늘 또 투자의 고수들의 책 속의 그 명언을 통해서 투자의 그 알찬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했죠. 근데 그 조정한 이유가 뭘까요? 단기에 이격이 많이 났고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못 올라간 대형주는 왜 빠질까요? 이런 것들을 오늘 시황 시간에 한번 짚어보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대형주들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의 반등, 또 코스닥 종목들의 또 큰 하락,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실 텐데 오늘 시황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짚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후반부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전화번호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02-786-1073 1362번 전화 열려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도 문자로 여러분들의 접수를 받습니다. 휴대폰 문자를 날리실 때는 앞에 고수 또는 정재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8288 번호 좋죠? 013-3366-8288 예, 별도의 이용료가 없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 6월 FOMC 앞둔 불안감. 이거 FOMC 결정 맨날 고민 2008년 리먼 사태의 대바닥 이후에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늘 걱정하지만 주가는 그냥 스물스물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장 보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매일매일 걱정거리를 먹고 산다. 오늘 제가 이제 이 후반부에서 시황이 끝나고 여러분에게 굿드그레이트라는 위대한 주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런 종목을 발굴하시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투자에는 이 마음의 사업이거든요. 마음이 흔들리시다면 여러분 뭘까요? 지금 정석 투자 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줄고 있다든가 마음이 불안하든가 시황이 불안하고 미국장이 불안하고 이러신 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자, 미국 FOMC는 매일 회의하는 거고요. 금리 올린다. 금리 올리면 금방 충격 오는 게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채권에 들어있던 돈들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높게산 채권이 수익을 나고 있다가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그때부터는 주가로 말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에서 돈이 몰려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배당 많이 주는 데로 가는 거죠. 배당같이. 그래서 채권 금리가 인상된다고 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인상되는 초입에서는 외려 주식시장으로 돈을 옮겨갈 수 있다. 이걸 보시면 되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스 악재. 그리스 지금 배짜라고 그러겠죠. 예, 그렇지만 전 세계에 지금 다국적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아마 원칙을 지키게 될 거니까 그런 것도 너무 걱대하지 마시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에 보니까 지수는 조정하고 있는데 지수가 사실은 조정을 언제부터 했냐면요. 여기 잘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3월 19일부터 장이 조정 들어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종합지수와 G2는 늘 잘 보시면 시간차가 있어요. 자, 보면 종합지수가 바닥을 친 때가 언제냐면 작년 10월부터 올라왔거든요. 자, 이번 삼성전자 바닥은 10월에서 단기 고점은 3월이에요. 그러면 종합지수를 보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001 종합지수 봅니다. 종합지수의 진바닥은 물론 10월에 바닥을 잡았습니다. 같이 갑니다만 종합지수를 한 번 더 눌러서 1월 7일 날 배당 받고 나서 바닥 치고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 요거 고점도 보면 4월 26일이니까 약 한 달 이상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의해서 잘잘못이 갈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거. 하나는 뭐냐? ELS. ELS가 어떻습니까? 종목 ELS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현대차 같은 게 ELS가 이게 만기가 가까워지면은 이자를 안 주려고 일부러 떨어진다고. 지난번에 무슨 증권사 고객이 고소를 해가지고 ELS 일부러 매도해서 손실 났다고 고소해서 승리한 걸 봤는데요. 아마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돈들이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안 준다. 이런 관계니까 주가를 왜 일부러 누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ELS 있는 종목들. 그리고 ELS라는 그 자체가 뭘까요? 파생상품이잖아요. 파생상품은 그거는 말 그대로 파생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을 여러분들이 안전한 투자처라고 찾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어울려졌고요. 또 하나는 종합지수 보니까 어때요? 1월에 1876에서 2119까지 강한 상승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옵션이 엄청난 수익이 났거든요. 그냥 옵션 하나만 딱 보고 가랍니다. 선물 옵션은 여러분들 선물 옵션에서 이번에 고점이 270대인데 260짜리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옵션이 약 750만 원 하던 게요. 오늘 보니까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 매수자는 매일 지는 게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매수하시면 안 돼요. 메이저 세력들 선물 옵션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금액들은 매일 매수만 하고 뭐 대여계좌 얻고 하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량주 오늘 강의 잘 들으면 굿드 그레이트 좋은 주식만 사시면 여러분 돼요. 불안한 것도 없고 이거 결국 누군가는 반은 지었는데 결국 금액이 작은 분들은 매수밖에 못해요.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지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파생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상품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파생으로 돈 번 계좌 있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안 보여주면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점심 좋은 데 가서 한 그릇 사주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시면 아마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자세는 지수가 조정하지만 이 장은 사실 가만히 보면 재밌는 장이에요. 어떤 종목들이 날릴까요? 요즘에 병균이 돈다고 갑작스레 뭐 이런 이상한 뭐 종목들 이글벳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배당 주는 회사입니다. 저는 배당 주는 회사라 이거를 주식학교 학생들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는 이글벳을 분석해 갖고 이게 배당 주는데 나름대로 꾸준하다. 근데 이런 또 돌발 악재가 나오니까 주가에서는 호재. 그래서 사실은 이거 오늘 이거 다 매도시켰어요. 여기 사실 평균 도는데 돈 버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하고 또 뭐가 있죠? KM 이런 것들 다 배당 주고 우량 주라.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수했었는데 다 오늘 전부 때려버렸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올 바이오파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단기 상한가 3개씩 나온 것들은요 전부 파세요. 남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굿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2003년에 잘 생각하면 이라크 사스 전쟁 그때 그 사스가요 시장 바닥을 만들었다고요. 이런 게 참 좋은 겁니다.
지수를 물건을 싸게 만들잖아요. 그런 악재가 나오면 민심이 흉해져. 시장도 흉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부는 부양책을 써야 돼요. 또 그럼 부양책을 강력히 쓰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러다가 금리 또 내려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죠? 인심이 흉해지면 정부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라크 사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사스. 그럼 지금은 이라크가 아니고 뭐하고 파트너일까요? 그리스와 파트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보기에 전부 메르메스인가 뭐 그저 마스크 쓰고 어떤 후배가 오늘 문자 날라왔어요. 아빠 아침에 출근할 때는요. 코에다가 뭐 안티프라민을 바르래나 뭐 그때 바질린을 바르래나. 근데 저는 걸어서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안 발랐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넘어가야 하지만 이런 병균이나 민심이 사나울 때 주가가 폭락하면 호재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주를 담을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오늘은 진 콜린스라고 아주 이 책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직원들의 리더십 강의, 리더십을 위한 정말 리더십 책이요. 또 하나는 위대한 주식을 발굴하는 책이요. 정말 그 성서 같은 책이에요. 이거 진 크리머의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 원제로는요. 원제 이거 올려주시면 좋겠네. 그지? 원제는 뭐냐면 이게 발음이 나빠가지고 굿투 그레이트. 내가 발음이 굿투 그레이트 그랬더니 우리 주식학교 학생 엄마들이 문자가 왔어요. 아빠 발음이 안 좋아요. 굿투 그레이트. 자, 진 콜린스는 누굴까? 이거 한번 봐야 되겠죠? 이분은 스탠퍼드 대학의 경영학 석사를 하셨고요. 영속하는 위대한 기업들의 연구자입니다. 영속하는 위대한 기업. 이거를 오늘 영속하는 위대한 기업을 자 보세요. 영속하는 기업들 여러분 찾으면 여러분 1년에 33배씩 올라왔어요. 자,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이 책도 이 양반이 줬는데 여러분 기회 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진 콜린스의 한마디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의 이제 책을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쭉 가지고 나왔던 책들 정말 책 한 권이 여러분이 200권, 300권 읽어야 나오는 그 전문가가 추천하는 도서는요. 여러분이 200권, 300권 읽을 때 하나 나오는 보석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 종목이 아니고 책을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읽고요. MTN에서 여러분들 그 저장된 부여지를 반복 보시면 여러분 반드시 고수가 될 겁니다. 자,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조언하셨고요. 두 번째는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시킨 리더들의 특징. 자, 주식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조직의 리더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아요. 많은 여러분들 부도나고 이상한 기업들을 보면요. 회장이 말해 가수하고 살다가 이혼하고 배우하고 살다가 이혼하고 이번엔 아나운서하고 살고 계속 그런 사람들. 그 리더십 된 거예요? 그러더니 회사 나중에 이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리더십이 중요하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 종목 고를 때 리더십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기업들의 리더들은 마치 화성에서 온 사람들 같았다. 무슨 얘기냐면 나서지 않고 조용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언론에 많이 얼굴 나오는 사람들 중에 특히 그런 회사 사장님 맨날 매스컴 나와서 웃더니 그 회사 이사하게 됐고요. 옛날에 술회사 회장님 방송 나와가지고 자기 회사 좋다고 IR 짱 하더니 그 회사 지금까지도 그 고점에서 안 올라가고 있어요. 기업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얼마 전에 보니까 먼 기업 회장님 국회의원까지 나오시더니 요번에 그 회사 이상하게 됐죠. 경남 어쩌고. 그게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봐요. 마치 화성에서 나서지도 않고 조용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또 개인적인 경향과 직업적 의지가 뚜렷하다.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이런 리더십에 링컨 같은 리더십, 소크라테스 같은 리더십을 지닌 분들이 진정한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11개의 위대한 기업을 발굴했는데요. 그 발굴한 중에서 10명은 CEO가 내부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 말단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큰 리더십을 쌓고 회사를 충분히 아는 분들이 외부 낙하산 들어온 회사는 그래서 이 방송은 이 책은 정말 요새 낙하산을 시키는 낙하산으로 사장 파견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기업들 뭐 공기업 뭐 이런 데 낙하산 많이 있다던데 그 낙하산은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낙하산 기업들이 크게 주가 오르는 꼴을 못 봤죠. 그래서 그런 거 사지 마세요. 낙하산 안 좋으니까. 그렇죠? CEO 11개 기업 중에서 10명은 내부에서 발탁된 출신이었다. 또 위대한 기업에 예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왈그린이에요. 왈그린. 왈그린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JVM인가? 약국 체인이에요. 병원에서 진단을 딱 받으면 선생님 저는요 X 약국에로 저는 갈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컴퓨터에다 X 약국에다가 내가 처방전을 딱 띄면 거기 가서 약 다 지어놓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죠.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나 X 약국에 갈 거예요. 그럼 딱 의사가 거기다가 코드만 딱 넣어주면 처방전이 걸려 딱 가서 난 처방전 안 들고 가면 벌써 약 지어져 있어서 차를 내리지 않아. 이 회사는 차 타고 딱 있으면 약이 딱 계산 딱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왈그린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회사예요. 1975년부터 2000년까지 471배가 갔어요. 그러니까 약 한 25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삼성화재는요 80년부터 지금까지 몇 배가 갔냐면요 1500배 갔어요. 1억을 투자했으면요 1000배만 잡으면 1억을 투자했대 1000배만 가면 얼마냐면요 1억이 1000억인 거예요. 그럼 10년에 왜 330배예요. 1년에 얼마에 33배예요. 빨리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느린 종목, 느리고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우량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지난 내가 실패했던 일반 투자가의 95%는 다 실패하고 있어요. 내가 조사해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패한 시청자님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옛날 매매를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리지만 천천히 가려고 했나. 대가를 좀 치더라도 수수료를 좀 주더라도 급한 종목 먹으려고 했나.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그지? 자, 그 다음에 인텔보다 이게 몇 배냐? 2배 더 갔어요. 인텔이 그러면 왈그린 다음으로 좋은 회사는 인텔이죠. 75년부터.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보다 5배 더 갔고요. 코카콜라보다 8배 더 갔고요. 전체 주식시장에서는 15배를 종합지수보다는 15배를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가져봤죠. 네, 차트 한번 보여줄까요? 왈그린인데요. 연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연봉 투자하시면 참 좋습니다. 분봉 보신다고요? 계좌가 엉망이시겠네요. 여러분의 계좌는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계좌가 잘못되고 있는 분들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요? 책을 읽어보세요.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다음이 이제 삼성화재 연봉이 나와 있죠. 삼성화재 연봉을 보면 이런 종목이 보면 1500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예. 배당이 얼마냐고요? 1억을 투자한 분이 배당을요 10배를 받는다면 어떡하실겁니까? 투자 금액의 10배를 배당받으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종목이 바로 구츠 그레이트입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자, CJ입니다. 네, 그동안 제가 무료히 CJ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7만 원대 막 이럴 때도 계속 좋다 그러고. 예? 지금도 CJ 잘 무슨 일이 있어요? 문제는 뭐죠? 우리가 친숙한 종목들이 문제잖아요. 대형주 친숙한 게 지금 속을 새기고 있죠. 왜 그러냐? 거기에 펀드에 많이 들어갔고 급펀드, 급펀드 또는 그런 종목으로 ES를 사셨잖아요. 모르는 ES를 사는데 잘하는 ES가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제가 만든 격언 하나 있습니다. 친숙한 종목이 여러분을 덮치고 친숙한 종목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친숙하고 내가 잘하는 종목이 여러분을 손에 끼칩니다. 어제 대학원 동창들하고 모임 있어 나갔는데 연세가 많은 우리 원우님이 계신데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난 코스닥 중소형주는 무서워서 못 사. 그럼 대형주 갖고 지금 물 먹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는 건 그것뿐이 없다는 거죠. 새로운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장이고 새로운 주도주는 여러분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한생명 오늘 또 신고가 났습니다. 개인 투자가 못 삽니다. 제가 보기엔 아직 멀었어요. 그게 주식입니다. 여러분 기아차가 6,000원부터 2만 원 갈 때 무서웠죠. 3만 원 갈 때 무서웠죠. 제가 여기서 이 오래간만에 책을 읽었는데 김포에서 가시는 어떤 시청자님이
PD님한테 전화가지고 같이 부자빠 전화번호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옛날에 2009년에 기아차 2만 원 할 때 너무 올랐다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부자빠 믿고 샀더니 그냥 자기가 슈퍼개미가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량주들이 처음 무서워도 2배, 3배 간 놈을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CJ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CJ도 참 괜찮죠? 예, CJ 그룹 주줄 전체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보면 무거운 것 같지만 제가 연구한 게는 답답하고 무거워하고 아주 무겁고 답답한 것 같은데 돈은 잘 벌리고 안전하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수익 나는 겁니다. 자, 보면 여러분요. 대개 보면 오늘도 내가 여러 시청자들 만나봤는데 뒤로 가는 종목들은 본전 달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있잖아요. 본전에서 지금 40% 빠졌거든요. 이거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지금 올라가는 거 하나도 없어. 다 빠지는 거면서 자기가 아는 것만. 옛날에 인기 있던 종목. 이거 키우지 마세요. 아래로 크니까. 위로 가는 건 꼴을 못 봐. 5% 7%면 딱 잘라버려. 싹둑이 보세요. 여기가 싹둑 자르고 있잖아요. 요거 먹은 거 뺏길까 봐. 잘 보세요. 요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라는 걸 잘 생각해요. 조금 올라가면 뺏길 것 같고 내려간 거는 본전 달라고 계속 키우고 포스코가 75만 원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량주에도 시세가 끝난 것은 안 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음.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겸양 5단계의 리더십인데 요거는 겸양 의지 5단계인데요. 요거는 좀 넘어가죠.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5단계 구조를 한번 보면은 능력 있는 직원, 개인, 그죠? 합심하는 팀원, 그 다음에 역량 있는 관리자, 유능한 리더, 그 다음에 단계 5의 경영자. 단계 5는 뭐냐면 겸양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겸양이 뭐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 정말 직원을 사랑하고 그런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가 나오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예.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넘어가. 예, 하나 넘어가. 예, 그래서 내용간 답이 아니라 질문을 리더라. 강제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라 할까 좋은 기업이 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를 조사할 때 실적도 단기 실적이 좋은 건 좋지만 그게 영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뭐냐? 적합한 사람들을 회사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회사들은 해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해고가. 그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는 이 리더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늘 한 번 더 정말 자료 좋은 거 많이 갖고 왔는데 이게 오늘 시간이 또 다 안 돼가지고 여러분 직접 책을 한번 꼭 읽어. 굿드그레이트를 읽으세요. 짐 코린스의 굿드그레이트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읽힌 성서 같은 리더십 책이요. 주식을 발굴하는 책이요. 주식의 역사를 얘기하는 책이라는 거죠. 이 책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투자의 내규성부터 지금 그랬던 MTN의 그 VOD 저장방을 잘 활용하세요. 자, 오늘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다. 이거 쓰세요.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고 당신의 계좌는 당신의 마음의 거울이다. 여러분의 계좌는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랬으니까 부자가 되려면 위대한 기업에 매수하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부자 되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종목을 좀 상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의 이제 통화를 한번 해보고 다음 코너 넘어갈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사세요? 아이고, 일산인데요. 일산. 아유, 어렵게 통화를 하게 됐네요. 아, 예, 다행입니다. 자, 그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비옥수요. 아, 비옥수. 어떤 점이 이뻤어요, 비옥수? 아이, 비옥수가 12월, 작년 12월 달에 이쁘게 가니까 종목, 저기도 탄탄하고 간다고 해서 샀는데, 아유, 이렇게 그냥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 본인이 분석을 하셨습니까? 1월 달에 샀어요, 1월 1월 달 달에. 사는데 본인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사셨습니까? 남의 얘기를 듣고 사셨습니까? 아예 남의 말을 또 들었죠. 그러고 또 엑스레이 그거 만드는 네? 엑스레이가 뭐요? 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종목? 예. 아니, 종목에 엑스레이가 없어요. 치과요? 치과 엑스레이 만드는 그 종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체도 엑스레이, 없고. 저기 의료 장비, 카메라 예. 이런 거 만드는 회사죠. 그러면 한번 살펴볼 텐데 비중 얼마나 샀대요? 30%네요. 30%.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에 매수가요? 34,000원이에요. 34,000원. 넉넉히 주셨네요. 아이고. 그러면 이 소식을 살 때 자기가 주주를 하시려고 마음 먹었어요? 아이 그냥 조금 올라가서 조금 저기 팔까 했는데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게 왜 그냥. 내려간 줄 아세요? 조금 아니, 올라가면 팔까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매매할 수도 없이 내려가 버렸어. 아, 사고.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시청자님, 예예. 올라가면 팔까 하는 생각하고 주식 사지 마세요. 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다 잃더라고, 내가 보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난 이 회사의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주주를 할래 하고 사보세요. 그러면 지금 오늘 종목 진단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의지도 없이 그럴 주식을 고르지 않고 지금 오로지 좋대더라 사가지고 올라가면 조금 먹고 저기 위에다 팔면은 그 나중에 산 그 일산 아주머니 저 분당 엄마가 사면은 분당 엄마 꼭대기 사가지고 손해보겠네? 나쁜 마음이죠? 주식은 마음의 삽이라니까. 그래서 접근할 때부터 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내가 이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팔지 않아도 또 내가 팔아도 저 건너편에 내가 주식을 사준 사람이 돈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영속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시면 팔 필요도 없고 팔아도 저쪽 배 상대가 손해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 생각까지 안 하시면 얄싹한 나의 생각만 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좌에 돈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은 마음의 삽이다. 계좌는 당신의 마음의 거울이다. 이 얘기.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우스운 얘기 이 생각 안 하시는 분들 전부 계좌에 마이너스 날 겁니다. 왜? 이 사업은 마음의 사업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읽으시면서 마음을 잡고요. 한번 분석해보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단은 많이 하락했고 회사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성장성도 있고. 근데 이번 장에 이번 장에 좀 성장성 있고 이런 코스닥이고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이쪽에도 펀드들이 관심을 많이 주다 보니까 저 대형주들 펀드에 많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다행히 그건 안 가셔서 다행이네. 펀드에 많이 들어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옛날에 차화장이라든지 있잖아요. 랩에 많이 들었던 종목들이 지금 완전히 우두두두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종목 안 가서 다행이고 지금 종목 선정 이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참고 계시면은 올라. 근데 그리고 비중은 앞으로 30% 사시면 안 되고요. 한 종목에 10% 이상 사지 마세요. 아셨죠? 전체로 네, 회사는 알겠습니다. 좋고 손절가는 28,000원 잡아서 28,000원 빠지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주세요. 너무 빠지면 마음이 불편하시니까. 아셨죠? 28,000원도 빠질 수가 있을까요? 그때도 빠졌어 하기는. 주가는 나도 신도 모르는 거예요. 좋은 주식은 내가 연구해 보니까 30년 동안 연구해 봤더니 좋은 주식도 고점 대비 35%가 빠지는 게 75%씩 빠져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샀는데 2,5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래도 이 회사가 정말 아까 내가 강의한 대로 굿도 그레이트한 종목을 참으면 돼요. 삼성전자를 잘 연구해 보세요. 75%씩도 고점 대비 막 빠지지. 그럼 내가 산 자리부터 70%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시고 계시고 좋은 회사는 70% 빠져도 참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걸 견딘 자만이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28,000원이 빠지면은 절반 줄으세요. 절반. 예. 절반 줄여요? 예. 들어가시고 방송을 계속 보세요. 34,000원은 네. 안 오겠네요. 예. 안 와요? 34,000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갈 수도 있어요? 예. 들어가세요. 얼마나 기다리면 가요? 그냥 이런 기약을 자꾸 시청자님들이 얼마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예, 조금 참을 수는 있어요. 이걸 다 잊어버려야 돼요. 조금 참지 마시고 매수하면 그 회사가 성장과 같이 가는 겁니다. 알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이글벳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은 보시면은, 실적을 좀 보시면서, 일단 뭐, 외국인들이 좀 30만 주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3% 올라오면 상치니까 팔았네요. 이건 우리 주식학교 학생들도 오늘 아침에 내가 이게 본봉 보면요. 아침에 마이너스 푹 깊게 나왔다가 장중에 반등이 쭉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도로 내려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이 3개 나오면은 그때는 이거 주식학교 학생들이 파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식 사시면 안 돼요. 상이 한 방만 나와도 사시면 안 됩니다. 1, 2, 3 나오면요. 아, 이건 매도.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중소형주가 상한가 3개 나오시면 파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4,000원대에서 7,000이니까 더블은 아니지만 75% 정도 수익이 났죠. 그럼 몇 년치 이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은행에 넣으면 2%안 받습니다. 25%면 10년치 이자예요. 75%는 30년치 이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찾아갔고요. 얼른 은행에 갖다 넣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종목이 또 조정 들어옵니다.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옆땡이 있는 거 사지 마세요. 그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좋은 주식을 팔아서 바로 옆땡이 있는 거 사면 1등을 팔아서 2등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똥 밟게 된다. 아셨죠? 예, 참아야 돼. 현금이 들어왔으면 한참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고요. 회사가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눌림목 나오면 또 한 번 매수의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개선돼서 가니까 이익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배당을 10년 이상 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병균이 도는 바람에 갑작스레 이런 제약주 바이오 종목들이 잘 가고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요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전부 수혜주예요. 수혜주. 한올바이오파. 이 종목도 사실은 그 4,000원, 5,000원대 요거 이제 우리 관심을 가졌던 우리 주학교 학생들이 분석하고 본 종목인데 이 종목은 흑자 전환이 5년 이상 배당 지급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나쁜 회사 아닙니다. 상 친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중소형장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기에는 PBR이 좀 높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4,000원짜리 단숨에 이게 예? 10,000원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안 되죠. 이제 실적이 이제 나와서 그 펄이라든지 PBR을 좀 안정시켜 줄 때 그때 또 한번 눌러주면 사지. 지금은 매도 어제 매도 시켰어요. 이런 건 어제부터 팔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봐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쭉 올라왔어요. 어제. 그건 무슨 얘기냐? 이 거래량이 빠져서 이 거래량을 보고 가야 되겠네요. 거래량은 뭘까요? 바로 이건 물입니다. 이건 바다의 물인데 바다에 물이 들어오면 빠져 죽죠. 마찬가지. 어제 이거 보니까 거래량이 대량 터지면서 상한가 문을 닫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물 빠지면 죽는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물 들어오면 죽습니다. 여기 물 들어와서 이게 어제 보면 문 닫아놓고 팬 겁니다. 상한가인데 상한가 사자고 들어가면 위에서 때려요. 그리고 자기가 사자를 빼서 위에다가 팔고 밑에다가는 자꾸 돌려가지고 샀다 팔다 하면서 완전히 산대. 오늘 보니까 어때요? 하종가 쳤죠. 무슨 얘기일까요? 어제 이미 문 닫고 팬 겁니다. 이거 잘 조심하세요. 상한가 기법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KM까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KM 오늘 상쳤지만 이게 오늘 매도입니다. 예. 저는 이런 거 오늘 강력히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거래량 너무 많잖아요. 어제 한올바이오가 똑같은 일을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갑작스레 거래량 대량 터지고 더군다나 이 점상 날아갈 때 있잖아요. 이 상한가 종목은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상치면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제가 보는 자리는 상치운 자리가 아니라 이런 데서 봅니다. 저는 이런 데서 이건 배당도 주고 또 우량하기 때문에 사서 그냥 장기 부들라고 산 종목인데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저는 주식학교 학생들은 상 2개 이상 넘어가면 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온 병균 종목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거 소독약 뭐 이제 마스크 뭐 이거 다 요새 수혜인데 주가 다 반영됐어요. 놔두시고요. 이렇게 이게 급등 나올 때는 다음 테마를 찾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거 이제 뒤늦게 따라가지고 정치 관련주에서 여러분 혼나신 거 보셨죠? 그래서 조심하시고 이제 이어서 바보클럽의 박준호 소장님을 모시고 바보클럽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하는 거. 오늘 여러분이 또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습니까? 아니면은 바텀피싱을 하셨습니까? 주시장이 메르스 공포 때문에 연일 하락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유낙하하는 이 시장을 덥석 잡았다가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것이 떨어지는 칼날일지 아니면은 내일 바닥을 치고 튀어오르기 바로 직전에 바텀피싱인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텀피싱인지 떨어지는 칼날인지 모르더라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도 아니고 바텀피싱을 하기 위해서 잡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손실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자는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어쩌다가 돌발적으로 전혀 예상치 않게 메르스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죠. 지금 6월 정시는 근래에 보기 드물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메르스 확산 공포는 도대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국내 요인입니다. 중동에서 그렇게 메르스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근로자들이 중동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고 왔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메르스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 예상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메르스 확산 공포와 지금 해외 요인으로 그리스 디폴트가 6월 중으로 판결이 납니다. 이 판결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잔뜩 고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면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소화를 시켰고 알고 있는 낙제이기는 하지만 아마 잔여 효과로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줄 겁니다. 그리스 디폴트 역시 과거에 별로 경험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마치 역세권에서 지하철이 개통된다라는 소식만 해도 주가가 다 입주 전에 아파트 값이 다 오르지만 막상 개통을 하면 또 오릅니다. 그게 잔여 효과죠. 그래서 그리스 디폴트 우려도 역시 아직 잔여 효과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상당히 큰 충격을 줄지 모르죠.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스케줄을 드디어 아마 이달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시장을 잔뜩 움츠리고 하고 있어서 약간 얼어붙어 있는 데다가 메르스 확산 공포가 거기다가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겹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 우리 시장에 상당한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밤 뉴스에 추가적인 메르스 환자가 늘어났다든가 사망자가 늘어났다든가 이러한 뉴스가 추가되고 내일 아마 중국에서 한국의 관광 금지 조치나 일본에서 한국의 관광 금지 조치나 이런 것들이 내린다면 내일 엄청난 풍파를 한 번 더 몰고 올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아니면 또 이 확산이 어느 정도 고삐를 잡았다는 뉴스가 오늘 저녁에 난다면 아마 오늘 잡은 여러분이 떨어지는 칼날이 아마 바통 피싱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는 모릅니다. 예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운에 맡기고 그냥 배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해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이달 중순에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상한가 폭이 30% 아래 위로 늘어난다면 이것도 역시 굉장한 변동성 리스크지요. 그래서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메르스 확산이 내일 엄청나게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공포 매도, 패닉셀이라고 합니다. 공포 매도로 모두 팔아치우고 도망간다면 그것이 또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투자 전략이 아니라도 최악의 투자 전략만 아니하면 비교적 성산이 있다.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최악의 투자 전략이 뭐냐? 공포 매도입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은 언제나 공포감을 주고 언제나 걱정이 있고 언제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포 매도를 하면은 당신은 절대로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공포 매도는 절대로 해답이 아니다. 그렇다면 해답이 없는가?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평소에 해야 됩니다. 평소에. 이런 장에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농구공을 들고 나왔었죠. 바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농구 감독처럼 평소에 해야 된다는 걸 다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기 위해서 오늘 농구공을 또다시 들고 왔군요. 지난번에 포트폴리오 여기 제가 적어놨던 건데 제약바이오가 중심에 있고 식품 엔터가 그 다음에 있고 마지막으로 경기기술주가 조금 붙어 있고 와우 황금의 포트폴리오입니다. 2달 전에 제가 이걸 들고 나왔는데 2달 지나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네. 그러나 지금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언제나 평소에 유효하죠.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5개의 섹터로 분산시키십시오. 농구 감독처럼. 당신은 포트폴리오 관리자이면서 농구 감독이기도 합니다. 주식의 포트폴리오는 농구 선수들의 팀을 짜듯이 해야 됩니다. 이 농구 코트에 5명의 선수가 각각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 포인트 가드, 레프트 포워드, 라이트 포워드, 포워드 2명, 뒤에 가드 2명, 가운데 센터 이렇게 5명이 전원 공격, 전원 수비를 합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서 포지션을 해가지고 전원 공격, 전원 수비를 하게 하는 분산 포트폴리오, 분산 선수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농구 감독처럼 포트폴리오를 농구 선수처럼 그렇게 분산해서 짜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농구 감독처럼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투자의 전략은 첫째, 분산하라. 자, 이 차트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분산 포트폴리오야말로 최고의 투자 방어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격 전략이기도 합니다. 첫째, 한 종목이나 섹터 업종에 집중하지 말라. 분산하라. 성격이 서로 다른 섹터로. 둘째, 균형된 포트폴리오.
균형된 포트폴리오로 어느 한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실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지션이라도 거기에다가 다 실으면 안 됩니다. 농구 선수들이 센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5명의 선수를 센터에 집중시켜서 5명을 다 센터를 맡게 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위치에 균형되게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총 투자금의 30%를 현금 비중을 유지하라. 이것이 바로 캐시 이즈 킹. 현금이 왕이다라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최고의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캐시입니다. 캐시. 왜냐하면 가장 쌀 때 가장 바겐세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짠다면은, 이렇게 짜면은, 평소에 이렇게 짜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바로 최고의 투자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시청자님들, 그동안 제가 3개월 동안 책을 여러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책들을 잘 습독하시고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부자 되실 겁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고수님들의 이야기를, 월가의 명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오면 95%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 원인을 제가 30년간 연구했습니다. 저도 5번이나 파산을 해가지고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제 스스로를 돌이켜봤습니다. 30년이 지금 넘은 지금 내가 결론을 내린 거는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구나. 느리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정말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을 실감하고, 제 나이 올해 66인데 돈 걱정 안 하는 동네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너무나 높은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나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차트가 영풍인데요. 영풍의 연봉을 제가 한번 띄워놨습니다. 이게 지금 30년 동안 약 700배 올랐습니다. 근데 600배 생각해 보자고요. 600배가 30년에 올랐는데 10년 단위로 나누면 200배입니다. 10년에 200배라는 것은 1년에 20배라는 거고요. 얼마나 우리가 더 벌어야죠? 10년에, 그러면 여러분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고 팔고 하면 부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유리한 건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비중이요, 자산의 70%예요. 금융자산 비중은 20%예요. 선진국에 가면 60, 70%가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앞으로도 금융시장으로 돈이 너무 많이 이사 가야 되고요. 더군다나 ELS나 이런 선물 옵션에서 너무나 손실 보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 연구해 보면 투자에 대한 수준은 가봉 수준에 82에 82, 전 세계 순위에 82. 그러면 여러분 뭘까요? 프로오션이에요. 여기는 연구만 하시면 여러분 정석, 느리지만 답답하지만 가치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은 부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3개월에 걸쳐서 전도했습니다. 가치주 전도사 부자빠가 전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정석 투자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고 여러분의 계좌는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